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에이티노 인베스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티노 인베스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에이티노 인베스트는 이제는 두나무를 엑시트를 함으로써 더 이상 두나무 관련주는 아닌데요. 그러면은 다음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봐야 하는데 뉴빅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뉴빅스 테라퓨틱스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에이튼 이베스트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이튼 인베스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이튼 인베스트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빠른데,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 자금을 모아서 여러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는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될 수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에이튼 인베스트가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사업보고서에서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즉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에이티노 인베스트가 뉴빅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3년 3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에이티노 인베스트가 투자인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유빅스 테라퓨틱스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기반으로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혈액암의 종류에는 백혈병, 그리고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악성 림프종, 아직은 뚜렷한 치료 대안이 없는 재발, 불응성 비세포 림프종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죠. 현재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일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승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임상 시험을 최초로 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죠. 최근 10년간 혈액암 환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되는 상황이고, 발병 원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병이라서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초기 투자했었던 에이트너 인베스트 또한 부각이 되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임상 실험 같은 경우 제품 판매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보통적으로 5에서 10년,
이후 신약 허가가 나와서 제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타 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상 성공 이후에 부각 그리고 이상 성공 이후에 부각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유비스 테라퓨틱스의 임상 실험 단계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첨단 바이오 R&D 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 제 전 영상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5년까지 바이오 산업 200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만약 유빅스 테라퓨틱스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투자했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엑시트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것이고 주가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과거에 두나무에 투자했던 이력 때문에 비트코인과 상당히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두나무를 엑시트한 상황이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약세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그어봤는데요. 최근에도 지지를 받았던 곳, 과거에도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었던 곳, 이 221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이 241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상 여태껏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했었고, 지금은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한 바가 있어서 상승 시에는 매물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매물 출회, 즉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렸던 부분인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